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 중문에서는 각 평형별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이후에 현관, 드레스룸 이렇게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계급부에 대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을 설치해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입주민분들께서 실제 간접 체험을 통해서 어떠한 중문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또는 내가 이 중문을 선택할 때 어떠한 점을 참고해야 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앞에 보이는 타입은 84D 타입 198세대입니다. 우선 현관 개구부는 약 1m 20입니다. 신규 아파트 현관 사이즈에서 1m 20은 가장 좀 넓은 치수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신규 아파트 중에 가장 넓은 사이즈가 보면은 1m 25 정도 되는데, 평균 치수는 대부분 1m 20, 그리고 그 이하가 대부분 사이즈거든요. 84D 타입 같은 경우 1m 20이기 때문에 중문을 설치하셨을 때 충분한 계급으로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관 문의 전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넓이는 94에서 98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때 중문을 설치한 이후에 개방해서 못 들어오는 물건은 없다라고 이제 벌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원포켓이라는 건설사 옵션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에는 크게 설치할 수 있는 중문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현관 계급부에 우리가 이제 중문을 설치하게 되는데, 중문이 예전에는 사실 선택사항이었습니다. 뭐 소음이 심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가까이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이 들어오는 걸 또 차단하거나, 또는 이렇게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중문을 선택적으로 설치하셨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이제 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정말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너무나 이제 추워지는 이런 계절 변화를 통해서 난방, 냉방,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 일환으로 현관 같은 경우는 외부의 어떤 바람의 유입, 그리고 먼지의 유입, 그리고 소음의 유입, 그리고 내부에서는 난방의 유출, 소실이죠. 그리고 냉방의 어떤 소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현관 중문인 거죠. 그래서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앞에 있는 침실 2, 3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춥죠. 그리고 욕실 쪽 부분까지도 좀 냉기가 이렇게 잘 차단이 안 되면 추울 수 있는 그런 사계절의 계절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기능을 가져오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현관 중문이라서, 이 현관 부분에 가장 잘 설치할 수 있는, 또 잘 기능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께서 구성하고 계시는 세대 구성원에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중문이 어떤 중문이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현관 부분의 이 평면도를 3D로 변형한 모습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관부가 있는데요. 여기 신발장, 그리고 팬트리, 그리고 침실 4, 또는 여기 침실 3, 침실 2, 그리고 여기 안방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현관의 넓이가 1m 20입니다. 1m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1m 20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약 1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c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중문에다 설치할 수 있는데, 원슬라이딩, 아마 아실 겁니다. 통창 하나가 이렇게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그 원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계산적으로 수치상으로 해보더라도,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m 2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90cm라고 하더라도 30cm가 작죠. 그러면 중문이 한 30cm 정도 덜 열립니다.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밖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이 정도가 덜 열립니다. 제가 이따가 실질적으로 원슬라이딩 설치해 보면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84D 타입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을 제외한 모든 중문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한해서
제가 여러 중문들을 설치해 가면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문다소 중문에는 폴드 스윙 도어가 있습니다. 폴드 스윙 도어는 접히면서 열리는 도어입니다. 도어가 접히지 않고 이렇게 회전하는 반경이 크면 신발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복도 쪽으로도 침범하는 돌출부가 상당히 많아서 이러한 불편함과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게 바로 이 폴드 스윙 도어거든요. 3분의 2, 3분의 1 사이에 이렇게 접히면서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레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이동하거나 발걸림이 없어서 상당히 편안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요런 게 원슬라이딩이죠. 뭐 통창, 그리고 유리 분할, 아치, 이런 아치 디자인의 원슬라이딩 설치하면 너무 좋고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84 D타입은 구조상 좀 불가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모던하고 심플하고 깔끔함의 대명사죠. 비대칭 여닫이 도어입니다. 문 두 개 다 열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라든지 디자인성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 중 하나죠. 원슬라이딩하고 거의 유사할 정도로 많은 디자인을 소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비대칭 여닫이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설치해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문닫이에는 리버서블이라는 도어가 있습니다. 문 하나 통창으로 여닫이 형태로 회전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힘으로도 열릴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개방감이 정말 우수한 여닫이 중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중문에서는 가장 익숙한 게 바로 삼연동 중문이죠. 그래서 이 삼연동 부분도 우리가 1m 20에 설치해도 무방하지만 좀 더 넓게 오픈될 수 있는 그런 확장형 중문도 어떻게 설치가 가능한지 제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폴드 스윙 도어부터 제가 설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닫혀있는 모습부터 제가 설치해 가면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치하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현관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 침실 3, 세 번째 방이 살짝 이제 보이긴 하죠. 근데 방문이 이제 이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안에가 비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문 같은 경우에 손잡이는 거실 방향으로 위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짧은 동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동선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게 답은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사용이 편리한 손 또는 방향이 편리한 쪽으로 좌우 이렇게 변경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문이 이쪽에 있으면, 손잡이 이쪽에서 열게 되면 우리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돌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잡이는 이쪽 네, 거실 방향 쪽으로 위치하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열려 있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리는 모습이 됩니다. 우선 접히면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즈가 접히면서 열리기 때문에 이 거실 안쪽으로 침범하는 이 길이가 좀 작습니다. 35cm 정도 되기 때문에 방에서 나오거나 화장실에 나오거나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 구성원과의 어떤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폴드 스윙 도어인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딤돌 대에서 안쪽에 있습니다. 다 열었을 때. 그래서 회전 반경이 되게 작은 거죠. 간단하게 우리 회전 반경을 뭐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런 식으로 문이 요렇게 회전합니다. 요렇게. 대부분 방문은 이제 요렇게 회전하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폴드 스윙 도어는 상당히 생활의 편리함이 높다. 편리성이 되게 높다. 라는 측면에서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설치를 하시는 게 바로 이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그리고 손끼임 방지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에 손을 대고 있어서 문을 닫혀도 댐퍼 기능에 의해서 손이 다치지 않는, 그리고 양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 손이 이제 사용할 수 없을 때 몸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폴드 스윙 도어거든요. 그래서 이 폴드 스윙 도어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문틀, 유리, 뭐 손잡이 색상 한 4-5가지가 컬러 변경이나 유리 종류를 변경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잡아 다녀도 되는 양방향성 중문이고요.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닫히는 아주 편리한 중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 하단 부분에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걸림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끌어서 들어올 때도 전혀 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을 시킬 때도 이렇게 현관 바깥쪽으로 배출시킬 때도 전혀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편리한 중문을 고려하신다면
폴드 스윙도어, 문다소의 폴드 스윙도어를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폴드 스윙도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추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중문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중문의 설치는 언제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거든요. 사실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청소 전에 시공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관의 넓이가 좀 작다 보니까 미리 설치해 놓으면 가구나 가전 들어올 때 좀 찍힘 현상이 발생해서 다시 또 AS를 받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이사 이후에 설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의 70~80% 이상이.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또는 뭐 기관지가 되게 안 좋거나 아주 신생아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청소 전에 하세요. 뭐 기관지나 이런 것들이 예민하신 부거나 또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이사 이후에 시공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현관 밖에서 재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막으로 다 커버링을 진행을 하고 바닥에 혹시나 뭐가 떨어져서 상처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저희가 시공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열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간섭되는 이 돌출부가 있는데 약 35cm 정도 됩니다. 보신 것처럼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구성원에게 간섭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는 기본적으로 몸틀 색상, 그리고 유리 종류 변경, 그리고 유리 몰딩, 이렇게 검정색 라인 보이시죠? 그리고 손잡이 색상을 이제 변경 가능하시는데 몸체 같은 경우는 약 30여 가지 이상 또는 뭐 다양한 회사 브랜드의 필름으로 줌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리 종류 같은 경우는 한 15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투명, 불투명, 색상 있는 유리, 패턴 있는 유리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화이트, 블랙, 골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변경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투명 유리고요.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운 컬러가 좀 믹스가 되어 있죠. 동일한 구성인데 유리만 브론즈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죠. 자, 여기는 이제 동일한 구성입니다. 브론즈 유리, 그리고 여기는 약간 베이지, 매트 베이지라는 컬러인데요. 그리고 유리 몰딩 블랙에 손잡이 골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코튼 화이트 컬러, 그리고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 화이트, 유리는 투명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현관이 좀 어둡다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화이트 계열로 통일을 하시고 또는 현관이 밝을 때는 블랙 앤 화이트 개념으로 가시면서 좀 더 브론즈 유리로 묵직하고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시는 선택을 주로 하시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렇게 매트 화이트도 코튼 화이트도 좋지만 뭐 매트 화이트, 매트 베이지 이렇게 약간 베이지 톤까지도 내려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가 가장 화이트 계열이긴 한데 순백색은 아닙니다. 이게 화이트 같은 경우는 집안에 놔두면 이렇게 들떠 보이거든요. 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색이 바래는 곳이 부분 일어나면서 얼룩덜룩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보리와 믹스한 컬러가 바로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벽지나 또는 신발장, 팬티 선반 이런 컬러가 되게 유사하거든요. 이제 그 컬러가 바로 코튼 화이트, 매트 화이트, 매트 베이지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밝은 계열에서 조금 더 톤을 선택하면서 집안의 신발장 그리고 팬트리 도어하고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 또한 역시 다양하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는 고객님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모르세로라는 유리입니다. 여기 이제 매트 베이지라는 컬러고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 블랙인데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 약간 브라운 컬러의 유리에 불투명을 추가한 브론즈 사틴이라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패턴 있고 없고의 어떤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론즈 사틴은 이제 색깔이 약간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 몰딩 블랙이지만 손잡이만 골드로 포인트를 주신 설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모르쇠로 전체 유리에다가 유리 몰딩 화이트, 코튼 화이트, 손잡이만 골드. 네, 이렇게 가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유리 몰딩까지 골드로 가면 좀 포인트가 좀 더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아주 부분적인 요소지만 이런 컬러의 다변화를 통해서 좀 더 포인트를 강하게 주실 수도 있고 은은하게 주실 수도 있고 밝게 또는 약간 묵직하게 이런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몸틀 프레임 또한 역시 다양한 컬러를 선택 가능하세요. 뭐 그린, 블루, 뭐 핑크, 뭐 다양한 컬러들이 정말 많은데 그리고 뭐 영림의 뭐
다양한 뭐 디아마 뭐 이런 종류들의 다양한 벽지 컬러들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영림의 컬러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컬러들도 넘버를 주시면 주문 제작이 다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문다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리뉴얼 하시면서 통일감 있는 컬러 색채를 원한다라고 하실 때 저희 문다소는 그런 고객님의 니즈에 다 부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문에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발을 보이는 거를 좀 시선 차단하기 위해서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또는 이제 이 현관을 바라봤을 때 신발이 좀 이렇게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어지럽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래 하단 마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명 유리 그리고 유리 몰딩 손잡이까지 화이트로 가신 거고 여기도 동일한 옵션에서 유리만 모르쇠로 유리. 거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이 정면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비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이 정면으로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좀 불투명 유리를 많이 선택을 하고는 계세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플루트라는 유리인데 상당히 그 빛반사 통해서 이게 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좀 요거보다 좀 더 잡무늬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좀 더 잡무늬가 되면서 좀 더 보여지거나 좀 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화이트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손잡이만 골드로서 포인트를 주고요. 대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화이트 계열 쪽이 좀 현관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 때 전체 화이트에 블랙 또는 이렇게 골드 포인트를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모르쇠로 불투명 유리에다가 아래 하단 마금 그리고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망 골드 네,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하신 거고요. 그 외에 컬러는 정말 다양하게 많은 컬러들 어,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여기는 이제 저희 문다수의 샴페인 골드 그리고 인디 브라운이라는 컬러인데 샴페인 골드는 되게 옐로우 계열이 아주 정말 은은합니다.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고 은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바라보셔도 지루하지 않는 컬러 중에 하나가 바로 샴페인 골드입니다. 그래서 불투명 유리 또는 투명 또 브론즈 유리하고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골드 손잡이, 골드 몰딩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많이 나고요. 여기 인디 브라운 같은 경우 좀 더 고풍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묵직한 느낌들이 나면서도 약간 어떤 체리빛이 나는 되게 멋스러운 컬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은하지만 또는 강하지 않지만 좀 더 묵직하면서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컬러로서 인디 브라운이 정말 많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한 역시 유리 몰딩, 손잡이 뭐 다양하게 컬러 변경 가능하시겠습니다. 유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폴드 스윙더는 어떤 디자인의 어떤 뭐 급속적인 뭐 공격적인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큰 반전을 가져오지 못하긴 하지만 가장 폴드 스윙도의 주 포커스는 안전하고 편리함 그리고 편리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으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신발 걸림이라든지 집안 내부 쪽으로 도출되는 부위가 적어서 사용자 간에 간섭이 없는 이런 일상생활의 편리함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중문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나면 그런 멋스러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는 공간이라서 크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반복되면 그건 참 큰 불편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한 종문이 바로 폴드 스윙 도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 도입부에 원슬라이딩이 설치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통창 유리를 제가 한번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고객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의 넓이, 그러니까 현관 이 개구부 사이즈만큼의 원슬라이딩 사이즈가 이렇게 제작이 되고요. 바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통유리 아주 멋스러운 심플한 이런 현관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넓이만큼 옆으로 갈 수 있는 사용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이 레일이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도 역시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못 가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면 최소 85 그러니까 한 35cm 정도 덜 열리는 겁니다.
정도의 개고보면 사실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만약 삼연동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이지만 삼연동은 문을 탈착이 되잖아요. 떼어낼 수가 있는데 원슬라이딩은 떼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84 B타입은 너무나 아쉽고 좀 정말 너무너무 아쉽지만 원슬라이딩을 설치할 수 없다. 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무다소에는 이제 비대칭 여닫이라는 중문이 있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중문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가미할 수 있고 멋스럽고 레트로한 느낌들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너무 예뻐요. 기본적으로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예뻐 보이거든요. 4분의 3 사이즈, 4분의 1 사이즈 문 두 개가 개방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의 청고까지 이 몸틀 프레임이 다 상당히 심플하기 때문에 이 심플한 이 프레임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슬림한 감이 좀 더 개방감과 정돈된 느낌 또는 인테리어적인 감을 좀 더 높은 퀄리티로 보여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님들의 그 매니아층이 형성돼 있는 게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멋스러운 비대칭 여닫이도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열려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발을 좀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신발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보시죠. 이제 이런 우리가 사항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또는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한 부분이라서 큰 고려사항으로 참고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게 불편함을 오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여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내에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문을 밀고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밀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방 그리고 화장실 이 간섭도가 상당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이 신발을 이렇게 벗어 놓고 밀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자,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힌 상태에서 우리가 뭐 양손에 짐을 들고 집 안에서 뭐 쓰레기나 이런 걸 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발이 다 쓸려 버리니까. 그러면 다시 짐을 내려놓고 문을 열고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적응을 하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문의 어떤 장단점과 사용에 대한 참고 사항들, 선택의 참고 사항들 얘기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부각이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기능적인 부분들, 참고하지 못한 사항들 또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참 어떤 이런 걸림의 요소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들에 의해서 비싼 금액으로 설치했던 주문이 상당히 처치곤란할 수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으로 선택한 주문도 퀄리티가 나빠서 사용 소음이 되게 크니까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시는 고객님들까지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문 같은 경우도 예쁜 중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참고해야 될, 내가 또 한 번 더 손이 가거나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또 편한 대신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많이 가져올 수 없는 이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비대칭 여닫이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도 원슬라이딩하고 동일한 이런 아치 디자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치 디자인만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유리를 분할할 수가 있고 위아래 아치, 코너 아치 정방향, 사선 방향 이 외에 다양한 중문에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게 밀고 들어오면 이렇게 화장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섭 부분들이 있다. 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문틀의 프레임이 상당히 슬림하죠. 그래서 모던하고 심플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4분의 3과 4분의 1 이런 직각형의 어떤 이런 단조로움이 상당히 레트로하면서도 개방감이 우수하거든요. 프레임은 화이트,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가 되게 따뜻한 느낌하고 약간 컬러 포인트를 은은하게 주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움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어버리면 신발이 한 줄 다 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집안으로 밀고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브론즈 유리, 여기는 투명 유리입니다. 문틀 프레임은 동일하게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본 이제 불소 도장, 아노다이징 도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화이트, 블랙, 샴페인 골드, 징그레이 이렇게 총 4가지가 도장이고요. 그 외에 정말 특별한 컬러를 원하실 때는 제가 랩핑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다 컬러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샴페인 골드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진한 골드의 컬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은은한 컬러라서 포인트가 상당히 예쁩니다. 그레이 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컬러 포인트도 상당히 좋다라는, 또는 많이 선택을 하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블랙 같은 경우도 문틀의 프레임이 상당히 슬림하기 때문에 상당히 묵직한 또는 이렇게 강한 포인트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이 면적이 넓어버리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상당히 슬림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리를 분할하면 유리를 이렇게 다른 유리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하게. 그래서 신발이 보이는 거를 좀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통 불투명으로, 통유리 하면서 불투명으로 하셨을 때 이런 느낌들이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다양하게 분할을 해서 밑에만 또 이렇게 부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어떤 이렇게 불투명도도 완급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너무 복잡하게 분할을 하진 않고 최소한 심플하게 하는 게 좀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 또한 역시 고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인 거지 정답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 그리고 여기는 간살 부분인데요. 이렇게 부분 간살 또는 전체 간살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컬러 같은 경우도 내추럴 월넛, 여기는 오크,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적용 가능하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는 이제 레버형인데, 레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우선 일단 레버를 당겨야 열리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이 밀고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적인 선택사항으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부분 간살, 여기 전체 간살, 그리고 여기는 월넛으로 랩핑을 한 모습이 됩니다. 전체 간살 같은 경우도 불투명 유리, 투명 유리, 또 유리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또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치 디자인입니다. 뭐 원슬라이딩뿐만 아니라 비대칭 여닫이에서도 가장 이제 멋스러움을 뭐 표현하는 게 바로 아치 디자인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치 디자인, 그리고 여기는 투명 유리에다가 여기는 이제 아치 손잡이고요. 여기 아치 디자인의 유리 분할해서 모르쇠로, 그리고 여기는 플루트, 되게 잔잔한 패턴이거든요. 플루트, 그리고 여기는 일반 손잡이거든요. D자 손잡이. 그래서 기본형 손잡이인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좀 가져오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기본 손잡이인데 여기는 아치형 손잡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플루트 좀 잔무늬, 그리고 여기는 좀 굵은 모르쇠 유리. 느낌도 좀 많이 차이가 나죠. 투명 유리입니다. 그래서 밝고 단지럽고 깔끔하지만 부드러운 아치의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할 때 정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주문이 바로 비대칭 여닫이죠. 그리고 이 4분의 3, 4분의 1 사이즈 비율이 사실 너무나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아치 디자인도 예쁘지만, 그리고 이 방구의 이 아치가 너무나 예쁘고, 사실 1m 20 사이즈가 정말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탕정 프루지오 84 D타입 같은 경우도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하시고 아치를 선택하신다면 정말 예쁜 현관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아치 같은 경우도 상하 다 아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아치, 여기는 일반형인데 여기는 이제 모르쇠로 불투명, 여기는 일반 투명 유리인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불투명 같은 경우는 안에서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를 좀 더 갖고자 하실 때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 대부분 또 이제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이 현관이라는 게 좀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좀 더 이 맞은편 앞쪽 방까지의 현관 스페이스를 좀 확장시키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좀 답답한 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 유리를 보편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꼭 이것 또한 역시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코너 아치, 이런 아치 부분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비대칭 여닫이는 정말 이렇게 카멜레온 같은 중문이다라고 이제 좀 한번 안내를 드려보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선택,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집안 내부의 인테리어를 부분 리뉴얼을 하시더라도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통일감, 어떤 컬러의 통일감 또한 역시 다 갖출 수 있는 이런 변화무쌍하고 카멜레온 같은 중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중문이라고 좀, 인테리어 중문이라고 좀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들 또는 어떤 집안의 어떤 디자인감을 올리려고 하시는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면
비대칭 여닫이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대칭 여닫이 중문은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다수의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선에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회전 반경이 큰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약 3분의 1 지점에서 회전축이 형성이 돼서 전체 넓이의 절반씩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돌출이 되는 방식이라서 이 회전 반경이 비대칭 여닫이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방감이 높으면서도 반자동형으로 불편함을 좀 더 최소화시킨 종문이 바로 리버서블 도어거든요. 그래서 통창 형태 여닫이 중에서는 가장 개방감이 좋고 그리고 가장 적은 힘으로 열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리버서블 도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감이 싫으신 분들은 리버서블 도어 또는 적은 힘으로도 열리는 걸 원하실 때는 리버서블 도어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 열려 있는 모습도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까지 잡아 먹어버리죠. 그런데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반씩 이렇게 앞뒤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회전 반경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방식이기 때문에 신발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이렇게 위치에 놓고 출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몸을 밀고 들어오셔도 되고 양손이 이제 자유롭지 않을 때 그리고 뭐 신발에 걸림도 없고 그리고 다 열어놓으셨을 때도 화장실 사용자, 뭐 침실포 사용자, 뭐 이렇게 화장실 가는 사용자, 뭐 이렇게 사용자 간에 간섭이 없다. 이런 측면이 좀 가장 좀 편리한 중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 중문인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이게 통창의 깔끔함이 돋보이시죠? 특히 1m 10 이하 또는 1m 이하까지도 커버가 되는 게 바로 이 리버서블 도어거든요.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 투명 유리, 그리고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도 화이트 컬러로 설치된 제품입니다. 이게 반자동형이라서 편안하게 다시 닫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좁은 현관에 95%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m 20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적은 힘으로도 열리고 반자동이라서 그냥 상당히 부드럽게 닫히는 거고요. 또 하단부에 레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일이 없어요. 레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끌고 들어가거나 또는 발에 걸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리버서블 도어는 흠잡을 곳이 없다. 개방감에 반자동이 여닫이 있어는 편리함으로만 따졌을 때는 개방감과 편리함을 따졌을 때는 1번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서블 도어도 실제 타파티 현관에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느낌들이 어떤 느낌들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도 앞서 설명드린 폴드 스윙 도어와 동일하게 문틀의 색상, 유리의 종류 선택, 유리 몰딩 컬러, 손잡이 컬러. 유리 몰딩과 손잡이 컬러는 화이트, 블랙, 골드 세 가지고요. 유리 종류는 15가지 정도 되고요. 몸틀, 프레임 바디죠. 바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현존하는 모든 필름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인테리어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컬러의 어떤 통일감을 원해서 동일하게 어떤 컬러를 주시면 필름 코드를 주시면 다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정도로 그런 주문 제작에 있어서 자유롭다. 유연함이 상당히 많다. 그게 바로 문다수 중문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전화 또는 뭐 카페 또는 이제 문자로 이렇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선택을 하시는 이 디자인 구성입니다. 뭐 이렇게 프레임 같은 경우는 코튼 화이트 컬러 설명드렸던 화이트 계열이고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블랙으로 맞춰서 블랙 앤 화이트에 브론즈 유리 되게 잘 어울리는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따라서
뭐 손잡이가 블랙이 아니라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를 골드를 통해서 좀 더 화사한 포인트를 주신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투명 유리에 전체 코튼 화이트 컬러의 유리 몰딩 손잡이 화이트 정말 화사한 느낌으로 현관을 가는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채도가 들어가는 컬러 그린 계열의 톤을 집어넣었을 때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 그린 계열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너무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 컬러를 보시면 그러지 않거든요. 실제 설치해 놨을 때 너무 따뜻한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포인트도 괜찮고 그리고 유리 몰딩과 손잡이를 블랙으로 놓기 때문에 더 강하지 않거든요. 묵직하게 눌러지는 이 라인이 되게 실루엣 라인이 되게 예쁘고 유리도 브론즈 유리를 통해서 좀 더 이 그린 계열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들을 많이 연출해 주거든요. 순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린 계열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버서블 도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 하단에 옵션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의 어떤 시각적인 어지러움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있는 옵션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1m 5cm입니다. 넓이가. 그래도 이렇게 리버서블 도어를 선택함으로써 충분한 개방감을 가져올 수 있고 방풍이나 방한 기능은 꼭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 같은 경우도 이 방이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중문의 선택은 필수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입주 아파트의 가장 기본적인 입주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신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블랙 유리 몰딩의 손잡이 그리고 여기는 화이트의 손잡이만 블랙 포인트 여기는 이제 전체 그레이 유리의 코튼 화이트 컬러의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는 골드로 포인트를 주셔서 되게 은은한 느낌들이 많이 나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컬러를 선택할 때 이 신발장 쪽에서 형성되고 비춰지는 이 컬러감을 좀 유사하게 맞춰주시면 기존에 새로 어떤 무언가를 구조물을 세운 게 아니라 기존의 옵션처럼 되게 일체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디 브라운 컬러의 모르세로의 유리 몰딩하고 손잡이 골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 거고요. 전체 열렸을 때 95% 열립니다. 상당히 개방감이 거의 뭐 다 열린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불투명 유리를 통유리 하셔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통유리에 대한 매력이 너무나 좋은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통유리를 넣게 되면 대부분 원슬라이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다수에는 리버서블이라는 이 도어는 이 통창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개방감 뭐 극대화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불투명 유리를 하셔도 어떤 시원한 감이 있다라는 거죠. 워낙에 이제 넓은 유리 면적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 몰딩 화이트, 손잡이 블랙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손잡이까지도 화이트 했을 때 모르세로라는 유리의 느낌을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컬러를 다 넣으실 수 있어요. 이게 블루, 스카이 블루 계열, 그리고 뭐 유리 몰딩 화이트, 그 손잡이 골드, 브론즈 유리 뭐 이렇게 통일감 없이 이렇게 막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어지럽다는 분도 계시면 이분은 또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색상, 뭐 유리, 뭐 여러 가지 컬러 포인트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봤을 때 예쁘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주문을 접근해 주시면 내가 가장 일상생활할 때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한 주문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한 1m 20 정도 됩니다. 저희 84 D타입 정도의 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1m 30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계곡의 느낌을 가져온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버서블 도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지점에서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서 이렇게 회전 방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반려동물 있을 때 가끔가다 이제 이쪽에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참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있으실 때는 이런 부분들 차단이 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의 행동 반경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이쪽 공간의 부분에서 한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넓이나 실측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심플하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두꺼워질 수도 있고 컬러에 따라서도 이런 느낌들이 좀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뭐 슬림해지거나 넓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박람회 때 실제로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 현관에 실측을 하러 갈 때 제가 컬러 패치, 유리 패치 다 들고 가거든요. 그때 또 현관에서 대어보면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너무 박람회 때나 막 이렇게 뭐
또 박람회대 못 가셔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우선 일단 박람회대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컬러나 유리 같은 경우는 세대 내 방문을 무조건 입주 전에 하거든요. 그때 색상하고 컬러 유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2차적인 방문 서비스를 드리기 때문에 컬러나 유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리버서블도 설명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연동 중문입니다. 가장 익숙한 중문이기도 하고요. 방풍이나 방한, 방음 이 기능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게 바로 삼연동 중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익숙하시거나 나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에서 가장 좀 효율을 보고 싶다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삼연동 도어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삼연동 중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m 20이기 때문에 열리는 폭을 제가 계산을 드려보면은 110에 35, 38 약 한 75cm 정도 열리는 거거든요. 75cm가 열리는 거면 한번 요거를 제가 옮겨 보겠습니다.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요 정도에 열리는 거죠. 근데 사실 75cm 정도면 이 화장실 정도 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큰 물건이 들어온다고 해도 문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은 없는데 이제 뭐 만약에 양손에 짐을 들고 올 때 한 번에 들어가고 싶은데 조금 더 이 개고부가 적은 건 사실이니까 좀 걸림이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삼연동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되게 초슬림으로 요즘에는 나오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문 같은 경우는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거실에서 바라보면 이 현관 중문이 정면을 안 보입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 이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본질적인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중문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데 방화람 잘 막아주고 한기 잘 막아주고 그리고 거실에 난방, 에어컨, 냉방 했는데 그게 잘 소실되지 않으면 그거만큼 되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m 20이기 때문에 삼연동을 설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좀 더 삼연동이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중문에도 여러 가지 저가, 중고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저가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중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문을 이렇게 막 앞뒤로 흔들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흔들리는 그 유격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이 유격 공간이 넓다는 거는 그만큼 바람이 셀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능적인 만족감을 사실 뭐 예민하신 분들 그걸 크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고 좋은 자재를 쓰기 때문에 가격에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의 품질을 더 비싸게 판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16년이 넘었습니다. 중문만 전문 회사입니다. 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뭐 샤시도 하면서 일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중문 부품을 조립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런 클래스가 아닙니다. 완전히 중문만 전문으로 16년을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 중문 제품의 어떤 기능적인 요소 그리고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말 고객님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떤 기능적인 요소에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중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확장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발장과 이 옆에 이 부분은 가벽이에요. 그래서 이 가벽을 철거를 한 상태에서 중문은 이 끝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문을 키워줍니다. 그러면 실제 현관문만큼 열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철거 확장형으로도 삼연동이 가능합니다. 이 철거 같은 경우도 철거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듯이 이 중문을 설치해 버리면 비용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중문회사에서 철거까지 병행하고 마감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뭐 한 12, 3만 원, 14만 원 정도 드는 이 철거 14, 5만 원 정도 드는 이 철거 확장 비용 이 부분도 충분히 부담되지 않는 선상에서 어떤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면서 삼연동 또한 우리 84D 타입에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고기능적인 중문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장시간 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이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카페상의 댓글 또는 카페상에 노출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문자 주셔도 됩니다. 뭐 주말, 뭐 저녁 상관없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말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84타입에 입주하시는 입주민 분들께서 저희 문다소 중문을 선택하시고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에서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